자, 봐봐. 오늘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한데 니들이 오늘 문제 중에서 분사구문이라는 어법이 많이 나와. 그 어법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수일치, 아니, 능동태, 수동태 고르는 문제로 풀면 되는데 분사구문 강의를 들었으면 분명히 선생님이 분사구문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지. 그러니까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으면 주절은 절대로 안 건드리고 주절 앞이나 뒤에 있는 부사절을 접속사도 없애고 주어도 없애면서 일반 동사는 ing, 비동사 pp가 있었는 거는 being pp였는데 being 또 큰 의미가 없다 해서 being 또 없애버리는 형태를 공부했을 거야, 맞지? 그거 응용해서 푸는 문제다, 오늘. 그거 중심으로 푸는 건데. 자, 오늘 7번 문제 풀어봐. 시작! 해석을 하면서 음. 너 수업 안 오니? 빨리 와. 7번 문제 풀어봐. 너희들 헷갈려도 있잖아. 결론을 내는 연습을 해라. 결론을 내는 연습을 해야 돼. 틀려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정답 한 개를 정확하게 찍어. 그냥 멍멍거리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결론을 내.
생각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한번 생각해봐. 자, 칠판 봐. 요거는 꽤 자주 나온다, 꽤 뭐 적게 나온다를 떠나서 은근히 못 푸는 문제 중에 한 개인데 능동태, 수동태 고르는 연습만 하면 돼. 알겠어? 자, 봐봐. 그리고 이거는 문제 푸는 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무엇을 묻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자, 여기 although라는 뭐가 나왔어. 접속사가 나왔지, 맞나? 그리고 나서 바로 밑줄을 껐다, 맞나? 너희들 눈에는 built가 동사로 보이고 building이 준동사로 보이겠지만 이거는 사실 동사가 아니야. 생각해봐. 왜 동사가 아니냐면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나? 야, 접속사를 쓰려면 뭘 써야 돼?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돼. 근데 접속사 다음에 바로 그냥 because study 뭐 이렇게 쓰는 구조는 없어, 영어에서. 그러면 이거는, 자, 봐봐. 접속사가 나왔지? 여기다 적어줄게. 혹은 built, 이거 과거분사를 할게. 과거분사. 그리고 building은 ing다, 맞나? 그리고 문장을 쭉 쓰다가 어디까지 왔어? after life는 뭐 내세라는 말까지 왔고, 그 다음에 pyramid라는 주어가 나왔고, were 동사, 그리고 저장소였다는 동사 보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니? 그리고 니한테 뭘 물었냐면 요렇게 물었고 요렇게 물었잖아, 맞나? 자, 그러면 네가 손으로 있잖아, 접속사를 가리면 문장 앞에 뭐가 보여? 문장 앞에 과거분사나 ing 형태의 분사구문 형태입니다, 이거. 너희들 지난 시간에 토요일에 영상을 들었지? 분사구문 4가지 패턴 계산하면서 첫 번째는 ing, 두 번째는 pp, 이거라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분사구문, 능동 분사구문이 맞느냐? 수동 분사구문이 맞느냐? 분사구문으로 묻는 거야. 그럼 선생님, 분사구문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잘 들어. 능동태, 수동태 고르는 문제와 똑같아. 다시. 분사구문 문제는 뭐와 같다? 태 문제, 능동태, 수동태를 말하는 거다. 태 문제랑 뭐다? 같다, 이 말이다. 자, 그러면 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자. 태 문제는 2가지 과정이 있지. 의미와 구조. 됐니? 기억나? 기억나? 의미는 뭐를 보는 거다? 그렇지, 주어를 보는 거고. 구조는 뭘 보는 거다? 목적을 보는 거지. 그래서 주어를 딱 인식하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건지 동작을 받는 건지를 살피면 되는 거야.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접속사 다음에 PP, ing가 있지.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분사구문 문제를 푸는데 접속사는 구조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 역할이 없어. 그냥 붙여주는 거야. 원래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는데 의미를 좀 보충하려고 적은 거에 불과해. 그럼 접속사를 내가 한번 지워볼게.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여기 주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생각해봐. 뭐 있어? 그렇지. 여기랑 여기랑 같아서 없앴지. 그러면 이걸 다시 뭐 한다? 가져오면 되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미를 파악해보자. 어떻게? 주어가 동작을 하면 그냥 동사에다가, 원래 동사에다가 ing 붙일 거지. 이거겠고, 주어가 절대로 종작을 지가 할 수가 없어요. 동작을 받으면 뭐겠어? pp겠지. 왜 동작을 받는데? 분사구문 강의에서 주어랑 pp 사이에는 원래 뭐가 있었다? 비동사가 있었어. 그래서 pp는 수동관계, ing는 능동관계인 거야. 그래서 구조는 분사구문이지만 이거는 태 문제랑 똑같아. 그리고 한 개 해보자. 과거 분사가 나오면 수동태지. 그럼 뭐야? 목적어가 뭐였다? 없다, 이 말이지.
이 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라면 오겠고 뭐 없는 동사라면 안 와도 되겠지. 하지만 과거분사는 목적어가 없다. 요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좀 이따 또 나와 이거. 여기 비록 지어지더라도 짓더라도 뭔지 모르겠다 맞지? 근데 뒤에를 보니까 없는데 우리는 순서를 항상 뭐부터 해?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뭐야? 구조로 파악해라. 알겠니? 그러면 모르겠다 하니까 뭐야? 주절의 주어가 뭐야? 피라미드지. 피라미드. 그럼 피라미드를 앞으로 당기라고 여기다가. 피라미드를 당겼어. 그러면 뭐야? 짓는 거야? 지어지는 거야? 그래 정답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야? 의미도 한번 생각했으면 구조도 생각해보자. 봐봐. 뒤에 뭐야?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정사 왔지. 명사 목적어는 뭐 했어? 안 왔지. 정답. 됐어? 이거 내가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이렇게만 해. 분사구문 문제는 뭐라? 태 문제랑 똑같다. 의미는 주어를 보는 거고 구조는 목적어를 보는 거다.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주절에 있는 주어를 뭐 한다? 땡겨오면 돼. 그러니까 태 문제랑 똑같은데 그냥 주어가 안 보인다? 땡겨오면 되잖아. 뭐 어려워. 똑같은 거야. 뭐 땡겨오는 게 뭐 난이도가 더 높아? 꼭 그러지도 않지 맞지?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 요거 기억해. 자 별표 한번 해놓을게. 요 문제 풀이법을 뭐 한다? 뭐에 놓는다? 기억해놔. 알겠어? 쌤이 내한테 야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틀렸지? 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무엇을 묻는지를 선생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알겠어? 다음. 자 정리 좀 했나? 요야 만석 단강정 먹었나? 뼈 있는 걸로 먹었나? 순살로 먹었나? 뼈 먹고 싶었는데 뼈가 다 뭐 됐어? 매진됐지? 아니야. 만석 단강정은 뼈가 더 맛있어. 너 잘 모르는구나. 이 녀석 이거. 자 칠판 봐. 그리고 쭉쭉 오는 거 다 맞지? 그 다음에 뒤에를 보니까 위치라는 녀석이 나왔고 바의 위치가 나왔어. 자 이거 그냥 관계사 문제라고 그냥 끝내지 말고 이렇게 적어봐. 의문사의 밑줄이 나온 경우 했지? 자 두 번째 거는 뭐야? 의문사에 뭐 나왔다? 밑줄이 나온 경우. 의문사는 어떤 거냐면 who, whom, which, where, when, why, how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게 우리는 의문사란다 맞나? which도 의문사야.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which가 관계사가 아니라 의주동 명사절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which는 관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앞에 명사가 없고 의무사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앞에 명사가 없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뭐야? 명사 역할에서 이거는 어떤 문제다? 명사절 문제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앞에 명사가 있고 이렇게 의무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사실 여기는 완전한 문장도 나올 수 있고 불완전한 문장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라는 어떤 문제야? 관계사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일단은 의무사가 밑줄이 나오면 이거부터 이렇게 털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 그까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묻는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자, 여기 의무사를 보는데 제일 앞에 있는 명사 이게 주어 같다 맞지? means라는 명사에다가 이렇게 표시했다 맞지? 그리고 나서 which와 by which를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가 된다? 관계사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관계사 지식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바로 뭐가 있더라? which가 있다. which는
주격 관계사나 목적격 관계사라서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뭐야? 없는 문장이 나와. 기억나? 그러니까 너희들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패턴을 머릿속에 꽉 넣어야 돼. 자, 관계대명사는 뭐 있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뭐가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다 적어라. by라는 말. 요 by를 우리는 뭐라고 해? 전치사라 그러지. 전치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면 이 문장은 뭐야? 완벽한 문장이 나와. 뭐 잠깐 설명하자면 요 명사가 있고 예를 들어 전치사가 있고 예를 들어 위치 같은 관계사가 나오면 이 관계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한 게 아니야. 원래 여기 전치사가 있고 얘들아 설명 한번 해줄게. 잘 봐.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지. 알겠어? 요 관계사가 주어를 대신하거나 목적어를 대신한 게 아니라 뭐를? 요 전치사 뒤에 있는 뭐를? 명사를 대신했던 거야. 그럼 얘가 얘한테 야 명사 너 내가 대신할게 하면서 문장을 명사를 대신했으니까 없애버린 거야. 너 알고 있지? 주어를 대신하면 주어가 없고 목적을 대신하면 목적어가 없잖아. 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얘가 대신한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봐봐. 지울게. 명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 이렇게. 그리고 문장이 끝이 나 이렇게. 그러면 뭐야? 명사가 사라진 전치사 혼자 이렇게 남지. 네가 생각해봐. 전치사는 절대로 혼자 못 있지. 왜? 네 어떤 문장을 얘기하다가 뭐야? 뭐뭐 하다가 by, 뭐뭐하다 to 이렇게 끝난 거 있나?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걸 dangling preposition이라고 해갖고 문장 끝에 매달려 있는 전치사 그런 문법적 용어도 있어. 그 언어적으로 굉장히 어색해. 전치사는 절대로 혼자 못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사라졌는데 요 명사를 찾아서 뭐야? 떠나는 거야. 전치사의 본질은 뭐야? 명사 앞에 있는 거잖아. 명사 앞에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얘를 뭐 했어? 대신했잖아.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그럼 얘는 혼자 못 있고 명사를 찾아 떠나는 거야. 그러면 요 명사 역할을 대신한 놈이 누구였어? 요 녀석이었지. 그리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요 명사 여기 있네? 그래서 요 앞에 전치사로 뭐 한 거야? 떠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야? 떠났을까? 문장이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요게 주어나 목적을 대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은 뭐야? 완벽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완벽하냐를 잠깐 문법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문법적으로 설명한 거는 너 몰라도 돼. 네가 남한테 설명할 필요 없잖아. 뭐는 알면 돼. 전치사, 수식을 받는 명사, 선행사와 관계사 사이에 전치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뒤에 문장은 그렇지 완벽하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어? 볼까? day 희망하다. 야 희망하다는 건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미래형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사를 목적으로 한다. 자 완벽하지? 됐니? 그래서 정답은 by which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가 명사 민을 한번 정리해 볼게. 칠판 봐. 민이란 것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일단은 동사로 민을 의미하면 우리는 뭐야? 의미하다라는 요 의미 알 거야 맞지? 명사는 절대로 의미가 아니다. 뭐야?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만약에 의미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민이 되고 이게 명사로 뭐다? 의미가 되는 거다. 알겠지? 자, 방법들. 뭐 의미 해석하면 돼. 그 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구성이었습니다. 몇몇 가장 멋진 구조물.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니? 뭐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 풀지 못, 이런 구조를 뭐 잘 보지는 못했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전치사 관계사 구조가 꽤 많이 나오니까 잘 보도록 해라. 됐지? 세 번째. 그렇게 문장을 쭉쭉 넘어. 피라미드는 좀 소대 구조지. 너무 커서 대띠하다 하면서 쭉쭉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뭐야? 라지가 있고 라질리가 있지. 사실 이거는 정말 쉬워. 라지는 큰이지. 형용사다 맞지? 라젤리는 크게라는 뜻도 있고 주로라는 뜻도 있는데 내가 항상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는 뭐 중심으로 생각하라? 형용사 중심으로. 왜? 형용사는 역할이 한 개잖아. 명사, 수식, 보호. 그때 설명할 때 명사, 수식이라는 개념과 보호라는 개념은 서로 같은 거라 했잖아. 그럼 이게 명사, 수식하는 거 봐. 따라봐. 땅, 큰 땅. 선생님, 명사를 뒤에서 꾸밉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선생님, 형용사가 큰 땅이면 라질랜드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라. 형용사든지 뭐든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명사를 꾸미면 반드시 위치는 뒤가 된다. 왜? enough, 충분히. 그리고 enough 다음에 to는 항상 뭐뭐 할 만큼이거든. 자, 땅으로 어떻게 꾸미는 거? 따라봐. 큰 땅, 충분히, 덮을 만큼. 야, 이 세 가지 이렇게 다 땅을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단독적인 형용사가 아니고 하나의 표현으로 명사를 꾸밀 때는 두 개 이상이라면 명사를 어디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앞에 명사가 나왔고 이 명사를 형용사 한 개가 꾸미면 앞에겠지. 근데 봐봐. 형용사 왔지. 그리고 뭐 왔어? enough. 그리고 뭐 왔어? to. 이거 하나 표현이야. 이거 형용사 enough to는 하나의 뭐야? 수거처럼 쓰이는 표현이야. 표현. 알겠니? 그리고 뭐 형용사 enough는 충분히. 그리고 to는 내가 여기 적었지. 뭐뭐 할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한 뭐야? 명사. 그 축구장을 덮을 만큼 충분히 큰 땅. 이렇게 되는 거라. 알겠니?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용사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지. 바로 뭐야? 명사를 수식하더라. 근데 단 조건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뒷자리에서 꾸민다라는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였어. 됐니? 자, 세 개 문제를 풀었는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첫 번째 요게 제일 중요했다. 알겠어? 자, 우리 이제 8번 넘어가도록 하자. 자, 시작! 그리고 여기 5번에 do라는 게 정말 중요한 어법이다. 이게 뭐였지? 한번 생각해봐라. 니들 한번 내가 슬쩍 얘기하긴 했다.
풀어봐. 영어 해석하면서. 풀어봐. 자, 30초. 결론 내라. 너희들 내가 문제 풀어보라 할 때 있잖아. 해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어법들, 어떻게 이걸 무엇을 묻는지를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그냥 선생님 설명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그건 네 실력 안 돼. 네가 해봐야 돼. 네 머리에 들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된다. 자, 칠판 봐. 사실 not always 이런 것들은 있잖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맞지? 이거 난 사실 always를 물어보는지 not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표현으로 접근해도 되고 문법적으로 접근해도 되긴데, 첫 번째 표현은 항상이라는 말과 not이 합쳐졌지. 한번 항상 뭐뭐 한 건 아닙니다. 이런 뜻이지. 항상을 꾸며주는 거잖아. 부정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뭐야? 아이들과 여행하는 것은 항상 쉽지는 않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건데, 두 번째 언어적으로 접근해 볼게.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사라 그러지, 부사. 하지만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자주 있지 않았는가를 나타내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에 대해서 이걸 빈도부사라고도 한다. 그럼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비동사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는 앞에 쓰인 거야. I always study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비동사는 뭘 어디 쓰는 거야? 뒤에다가 쓰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한 개 더 얘기하면 비동사의 부정은 no가 아니고 뭐야? not으로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뭐 거의 뭐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법 문제로는 안 나와. 그래서 그냥 not always 항상 뭐뭐 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의미구나 하면서 넘기면 돼. 그렇다고 내가 여기다가 not always의 밑줄이 나온 경우 그런 거 없어. 알겠지? 오케이. 넘어가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 스무스 나왔지. 부드러움이라는 뭐야? 형용사지. 그럼 이거는 똑같은 어법이다. 어떤 어법이야? 형용사의 밑줄이 나온 경우. 이 자리는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잖아. 맞지? 그러면 형용사 중심으로 이해하라고 했어? 부사 중심으로 이해하라고 했어? 형용사. 왜? 형용사가 단순하지. 명사, 보어 같은 거. 그럼 해보자. 그럼 이걸 알려면 문장 제일 앞으로 가야 된다고 돼 있어. however부터 있지. 약간의 준비로 너의 여행 시간은요, 이게 시간이 됐고 아마 become 됩니다. 왔지. 야, become은 뜻이 뭔데? 되다라는 뜻이다. 되다라는 뜻은 주어를 보충하는 겁니다. 나는 되었다 선생님이. 그럼 뭐야? 나 이꼴 선생님이지. 이렇게 주어를 보충하는 거, 주어가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 동작이 아니잖아.
이것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해? 2형식이라고 해. 그럼 2형식 뒤에는 뭐가 나온 거야? 보호가 나온 거야. 형용사.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문제 푸는데 어떠한 영향력도 없어. 그냥 뭐야? as 구조야 그냥.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 원급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주어나 as 뒤에 거를 비교하는데 그 비교가 같은 원자를 써서 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as에다가 보통 해석을 만큼 요렇게만 하면 돼. 이 여행 시간은 정말 부드럽게 됩니다. 아기의 버튼. 바닥이니까 뭐야? 엉덩이 말하는 거지. 맞지? 아이의 엉덩이만큼이나 부드럽다 이 말이지 그냥. 뭐 이상하게 글을 적긴 했는데 하여튼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봐라. 이형식 동사. 보어. 그래. 그럼 이거는 맞는 거네. 그냥 니들 좀 이따 적을 때 이형식 동사 보호 하지 말고 형용사의 밑줄이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인데 형용사 중심으로 생각할 것. become의 동사기 보호, become 동사는 뒤에 이형식이라서 보호가 나온다. 단 as 구조는 뒤에 있는 as에다가 만큼이라고 해석한다. 뭐 별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지? as 두 개가 항상 나오면 원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taking 왔지? 보여? 그럼 이거는 뭐야? 동사냐? 준동사냐? 근데 딱 봐도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아니겠다 맞지? 그러면 준동사가 맞으면 다 맞아? 야 준동사가 맞으면 다 맞아? 아니야. 준동사도 뭐야? 내가 어떻게 적었어? 원리에 맞는지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게 뭐야? 틀렸어. 알겠어?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자 봐봐. 봐봐. 이거는 뭐 딱히 뭐 어떤 밑줄이라기보다는 준동사 원리 중에서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한 원리야. 부정사와 동명사는 둘 다 뭐가 돼?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명사같이 쓰일 수가 있지. 그래서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 같은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여기서 중학교 때도 좀 배워봤을 거야. 뭐가 있냐면 동사 중에서 있잖아. 투부정사만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어. 예를 들어 미래지향적인 개념 있지. 계획하다, 투부정사, 뭐뭐 할 것을. 원하다, 뭐뭐 할 것을. 뭐 이런 동사를 우리는 오로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야. 목적으로 가진다는 말은 네가 좀 적어줘. 알겠지?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막 외우고 할 필요는 없어. 알겠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뭐야? 오로지 뭐만 가진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이 있어. 예를 들어 과거 현재형이지. 포기하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포기해. 뭐뭐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다 이래 되는 거야. 피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C그룹의 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쓸 수 있어. 그러면서 봐봐. 투부정사 쓸 때와 동명사 쓸 때의 의미 차이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뭐 적어줄게. start, begin, love, like, hate 뭐 이런 동사들이야. 이 동사 뒤에 이렇게 하자. to study 해도 되고 뭐도 돼. studying도 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데? 공부하는 걸 시작하다. start studying. 공부하는 걸 시작하다. begins to start. begin to study. begin studying. 같아. 알겠어? love to study.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love studying.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사실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시험도 안 나와, 이런 거. 이런 동사는 뭐야? 부정사와 동명사 뭐 할 수 있어? 둘 다 쓸 수 있어. 그럴 때 큰 의미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아니, 이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되는데 어떻게 문제로 돼? 맞잖아. 뭔가 선택해서 하나는 아니다 할 수 있음.
개념이 있어야지. 이건 그런 개념 없잖아. 틀린 거야. 아니, 안 나온 거야. 알겠어? 중요한 건 몇 번째 동사야? 네 번째 동사야. 이거는 뭐야?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는데 조건은 뭐야? 의미 차이가 있는 거야. 아, 속쓰려, 씨. 빈속에 약을 먹었디. 굉장히 속이 쓰리네. 배고파 죽겠다. 오늘 라면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무파만 먹겠다, 무파만. 니 아침 안 먹었지? 너는? 아침 먹었어? 아, 닭강정 먹고 왔다고? 호호. 닭강정을 많이 샀는가 봐. 너 집에 올 때 그냥 왔어? 닭강정 몇 마리 사서 왔어? 몇 박스? 그럼 그거 선생님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산 거야? 어? 내가 웃고 있잖아. 너 그거 알아? 겨울철에는 택배 배송도 해.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그 다음에는 속초 가면 속초 중앙시장 가면 있잖아. 속초 중앙 닭강정이 있어. 혹시 알아? 그게 더 맛있어. 그거는 바삭바삭해. 알겠어? 그래서 요한은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다 안 먹었구나. 뭘 지그시 쳐다봐. 뭐 어떡하라고. 어? 머리가 왜 아파? 어? 아, 이유를 가르쳐 줄까? 너가 방학이라고 새벽 한 2, 3시, 4시까지 안 자잖아. 다 알고 있어, 새끼야. 그래갖고, 아침에 한 오후 1시까지 때려야 되는데, 오늘 못 때리고 내 때문에 깨서 왔잖아. 그래서 뇌가 잠 좀 자자 하면서 네 잠자게 하려고 머리를 아프게 한 거야. 그때는 집에 가서 한 10시간 때려버리면 깨끗해져. 알겠어? 밤늦게까지 이상한 쇼츠 보면서 2, 3시간 때우지 말고 자, 어? 그 짧은 순간에 도파민에 중독되면 사람은 있잖아. 스팬이라고 하는 생각 과정이 망고집니다. 근데 수능이란 거는 내신이란 건 있잖아. 니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 승부보다는 이걸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가 묻는 거야. 이 활용하는 능력은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내가 처리해보면서 능력이 느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도 그러고 수학도 그러고 그냥 골치 아픈 거 있잖아. 아, 이게 뭐지? 라고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지. 너희들 뇌가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짤막짤막, 내 얼마 본 적 없지만 내 폰 보고 안 하잖아. 짤막짤막한 거에 노출이 되면 생각 프로세스 과정이 망고집니다. 굉장히 뭐라 되냐면 수동형으로 변해.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조건 반사식으로만 공부를 하려고 해. 야, 공부해. 예, 이래 돼. 네가 생각해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설명 듣는 거야. 그냥 네가 해보면 안 된다고. 그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할 때 있잖아. 전자기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싹 멀리하고 책 한 개, 너 내가 이번에 이거 이해 못하면 나는 진짜 이해할 때까지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그 공부를 막 파야 돼. 그게 공부 잘 되는 거야. 고3들 보면 고3 폰 있거든, 고3 폰. 딱 2가지만 돼. 문자, 전화. 주소, 전화번호부가 딱 50개인가?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기능도 안 돼.
그 관계 딱 들고 애들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쉬는 시간에 내 그런 것까지 터치하고 싶진 않은데 너희들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런 뇌로 만들어버리면 아주 짧은 시간 재미를 느끼는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너희들 그거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한번 다른 거 보면 되겠지. 야, 못 벗어난다니까. 너희들 젤리 좋아하지? 못 벗어난다니까. 이 뇌라는 게 엄청 똑똑하다. 너보다 더 하나의 이 뇌라는 게 있잖아. 네가 절대 통제 못한다. 또 다른 인격체라고 보면 된다. 얘가 조종하는 거야. 이렇게. 젤리 사 먹어. 먹고 싶을 때 됐지. 그럼 편의점 가서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제발 이번엔 젤리 사지 말자. 원 플러스 원인데 그냥 못 지나갈걸. 이거요. 그거 안 돼, 너. 너는 절대로 너의 뇌를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뇌를 바꿔야 돼. 알겠어? 네 그런 거 생각하지. 예를 들어 도박 중독 걸리잖아, 맞지? 아니, 해갖고 있잖아. 네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잃잖아. 그럼 그걸 왜 하는데? 이상하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도박을 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짜릿한 승부 감각 그런 게 있거든. 스릴감 같은 게 있어. 그때 뇌에서는 있잖아. 그 사람이 보통 맛보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막 쏴버린 거야. 호르몬이. 그럼 그게 너무 짜릿하단 말이야. 못 잊는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또 가는 거라고. 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해야 돼? 참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뇌가 그렇게 조정돼 갖고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것으로 나의 신체의 뇌와 도파민을 이전시키는 거야. 평생 못 벗어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박 안 하고 재미없게 느껴져? 아니, 참는 거라고 사람이. 나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문해력의 대부분은 유튜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유튜브 웹툰이 완전 망쳤다고 생각하거든. 옛날에 만화책 같은 경우는 이제 넘기면서 글이라도 읽었는데 이게 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애들이 읽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똑똑한 아이들에게는 이건 기회가 될 수 있어. 왜? 엄청나게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을 나라에서 만들어버렸잖아. 그럼 니는 뭐야? 이걸 거절하고 책에 집중하는 순간 너는 독보적인 아이가 되겠지. 옛날에는 다 책에 집중했다고. 옛날에 태블릿 같은 게 어딨어? 휴대폰이 어딨어? 다 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니 지하철 탔지? 지하철 타면 이거 하고 있지 다. 앉아갖고도 이러고 있죠. 그 옆에 부딪히니까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짜. 그때 이러거래. 왜 안 넘어가? 네. 요래야 됩니다. 농담 같지만 선생님은 항상 운전할 때 이렇게 음악을 듣거든. 음악 이렇게 요런 경음악을 들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건 줄 아나? 뭔 줄 아나? 경음악은 얘들아 뇌를 깨워. 뇌를 깨운단 말이야. 네 아침에 일어나서 뇌가 돼? 안 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어봐. 절대 못 풀어. 뇌가 자고 있어. 나는 이제 일을 해야 돼. 뇌를 깨우는 거.
자극적인 가사, 뭐, 가요를 듣지 말고 정말 좋은 경음악 같은 거 한번 들어봐. 뇌가 살아나고 공부가 정말 잘 된다. 뭐, 잔소리는 아니고,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쇼츠만 안 해도 인서울 간다. 그 완전 너희들 박살 내는 거야, 머리를. 자자. 이 D그룹이 중요해. D그룹. D그룹이 중요하다. D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시 따라하자. 부정사와, 따라해라.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쓰지만 의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사를 썼을 때와 동명사를 썼을 때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 동사 몇 개냐면 5개다. 몇 개? 5개. 여기 나온 거대로 해볼게. 첫 번째. remember는 우리는 보통 이제 기억하다라고 알고 있지, 맞지? 그리고 5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슷해. 부정사는 다 미래성이야. 절대로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니야. 관념의 개념이거든. 미래에 할 것이야. 알겠어? 동명사는 과거와 현재야. 알겠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에 한 것이라면 ing고 앞으로 미래에 할 동작이라면 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뭐뭐 할 것을 뭐하다? 기억하다 이게 되겠지. ing는 뭐뭐 했던 것을 됐니? 다르지? 요런 차이가 있어. 그럼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미래 할 건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건지. 그 다음에 forget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 동명사. 자, ing부터 가자. 뭐뭐 했던 것을. 얘들아, forget이란 건 remember의 반대지. 기억하고 까먹는 거야. ing는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부정사는 야, 네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뭐뭐 할 것을 뭐하다? 잊어버리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regret. regret 동사. 자, ing부터 하자. 이거 후회하다지. 그럼 합쳐보면 뭐뭐 했던 것을 뭐하다? 후회하다 이런 뜻이지. 투부정사는 미래성이다. 이게 해석이 약간 묘하다. 했던 거야 아니면 앞으로 할 거야? 하게 되어서 뭐뭐 하게 되어 후회할 것 같다. 뭐야? 아 이거 이런 말 하면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런 해석을 한다. 알겠지? 그 다음 stop. 이것도 마찬가지로 stop 다음에 ing가 나오고 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 stop은 멈추다지. 그럼 이거는 뭐야? ing니까 과거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뭐하다? 멈추다. 뭐 그런 의미야. to 부정사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거야. 뭐뭐 하려고 뭐다? 멈추다 이 말이지. 좀 맥락이 다르지? 야, 이거는 뭐야? 담배 피우고 있다가 탁 끊었어. 뭐야? I stop smoking cigarette. 됐니? 근데 이건 뭐야? 가다가 담배 피울 데가 없나? 여기네.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다. I stop to smoke a cigarette. 그런 의미 차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잠깐만 나오면 try라는 동사가 있어. try.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데 애들 나올 때마다 잘 못하는데 ing가 try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을 그냥 뭐하다
시도하다. 이런 대표적인 뜻이다. 그러면 to는 뭡니까?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따라봐라, 뭐뭐 하려고 애쓰다. 다 이루어진 일이라면 말라고 했어. 아직 못 이뤘으니까 하는 거야. 뭐뭐 할 것을 노력하다. 혹은 노력이니까 뭐 애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알겠니? 요거는 사실 이해하는 영역은 아니야. 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외워서 암기하는 영역으로 가도록 해라. 자, 한번 볼까? 자, 법적인 문서를 해라. 만약에 네가 봐봐, 필요하지 않다면 여권을 여행하기 위해서 여권을 필요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억해. 뭐를? 너의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복사했던 것을 한번 옛날에 복사했던 것을 기억해봐. 그게 뭐 의미가 있는데? 아니, 내가 5년 전에 우리 아이 출생 증명서를 복사했었지. 그래, 그게 기억나네.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 복사했던 것을 그때 한 3년 전에 갖고 갔었어. 그래. 그리고 여행사 아니지. 항공 직원에게 들어갈 때 저 옛날에 복사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3년 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그때가 기억난다고요. 뭐 어떡하라고. 네가 기억나면 기억나는 거지. 내보고 그 기억을 왜 하고 있어. 그거 내밀어라고 그거. 또 얘기할까요? 내가 그때 복사본을 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지. 따라봐라. 복사본을 갈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지. 네 반드시 이거 갖고 가야 돼. 어디 있어? 됐니? 테이크는 갖고 가다지. 자,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동사나 맞지?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동사냐 준동사냐 문제도 되지만 수일치 대동사 특화된 동사야. 정말 쉽지? 앞에 문장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대동사가 돼? 수일치 문제다 맞나? 단수 됐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자. 알겠지? 자, 5번 두 동그라미 해라. 근데 썸이라는 게 이게 부정대명사라서 이건 하나의 명사로도 쓰인다. 몇몇 사람들, 몇몇 것들. 그 다음에 뭐 복수니까 뭐야? 하다. 수일치인가? 아니지. 대동사는 어떤 동사에 특화된 거야? 내 얘기했어 안 했어? 문제에서 했는데 바로 강조랑 뭐 대동사. 강조랑 뭐 대동사. 그렇다고 여기 동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서 강조도 아니지. 그럼 이건 남은 거 뭐밖에 없어? 대동사야. 대동사는 간단해. 앞에 나온 모든 동사는 다 뭐로 대신한다? 두동사. 왜? 두동사는 뜻이 뭐야? 하다란 뜻이잖아. 그럼 다 대신할 수 있는 거야. 단 앞에 나온 비동사를 대신할 때는 두가 못하고 뭐야? 비동사로 대신하는 거야. 그럼 영어에서 대동사는 몇 가지가 있어? 두 아니면 비동사. 기억 좀 해. 같이 배웠어. 두동사랑 비동사. 그러면 해석해 볼까? 몇몇 항공사는요. 따라보자. 요청하지 않는다. 요구하다, 요청하다지. 에스크도. 뭐를? 탄생 서티피커트. 증명서를 요청하진 않습니다. 근데 몇몇 항공사들은요. 해요. 자, 이거 어떤 동사를 대신한 거야? ask for. 쉽게 생각해라. 비동사 아니잖아. 야, 비동사 아니면 다 뭐로 대신한다?
아, 두 동사를 한다고. 여기 그러면 선생님, 요 ask for 써도 되잖아. 맞지? 왜 이렇게 대신해? 몰라. 걔들은 그냥 단순한 단어의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그냥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 앞에 마이클이 나왔어. 계속 마이클 거려? 아니면 he라고 해. 그는이라고 대신하잖아. 명사도 그래 하잖아. 그럼 동사도 뭐야? 계속 ask 안 써. 뭐야? to. 됐니? 다음. 한 개 더 풀고 오늘 수업은 종료할 건데, 자, 9번 별표해라. 특히 C 잘 풀어야 돼. 문제풀이 해라. 시작. 오늘 요거 정확하게 C번 풀리면 끝난 거야. 된 거야. 자, 30초. 자, 칠판만. 자, 요거는 가끔씩 나오는 어법인데, 이렇게 보면 된다. to 뒤에 밑줄이 나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동사, 동명사. 동사냐, 동명사냐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엄연히 앞에 뭐가 있어? 투가 있지.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투가 전치사 투도 있고 versus 투 뭐야? 부정사도 있지. 이해돼? 지금 사실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니 해석을 해보면 되잖아. 해석. 봐봐. 이 사람은요 파키스탄 사람인데 쿠를 받았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계를 뭐 쉼표가 생겼대 부사음이네 나타내면서 그의 놀라운 재능을. 그러면 문장 구성 나올 거 다 나왔잖아. 그러면 구성상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따라하자. 부정사를 부사적으로 써도 되고 전치사 구를 써도 된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둘 다 해석해보면 되잖아. 이건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왜 앞에서부터 해석하라는지 알겠지? 너희들 능동태, 수동태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대명사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공부하는 제기대명사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안 하면 뭐야? 이거 어떻게 풀 건데? 그러니까 항상 문제 거기서 막 문제를 풀려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건 다 틀린다. 항상 어떤 버릇을 들여야 돼. 문장 앞에서부터 뭐? 해석을 하려고 가라. 그 말 이해돼? 자, 그의 생계를 꾸렸는데 그의 놀라운 재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놀라운 재능을 따라봐라.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비유들. 뭔 소리야? 따라봐라. 놀라운 재능을 돈을 내는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했어? 투는 애잖아. 그러니까 야,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 돈을 지불하는 이잖아. 한번 돈을 지불하는 관객에게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면서 뭐 한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형용사냐? 부사냐? 맞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좀 보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문장이 시작된다. 맞지? 좀 가다가 뭐가 있어? 뭐가 보여? 오, 쉼표 보여. 탔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걸 좀 더 도식화해 볼게. 뭔데? 블라인드폴드라는 게 뭐야? 붕대로 눈을 가리다라는 동사다. 밑에 안 나오니? 안 나오네. 사실 붕대로 눈을 가리다라는 동사를 몰라도 일단 뭐야? 뭐가 왔어 문장 앞에? PP가 왔잖아. 과거분사. 보여? 그리고 과거분사 수동분사구니까 목적어 당연히 없겠지. 그리고 바로 쉼표가 나오고 뭐가 나왔어? 그는 탔다. 뭘 탔어? 자전거를 탔으면 됐어? 목적 왔지. 보여? 따라봐라. 수동 분사구문. 눈이 묶여지면서 그는 자전거에 올라탔다는 거잖아. 그리고 니한테 뭘 물었어? 이 자리를 물었잖아. 맞아? 자, 요 앞뒤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한 번 더. 뭐 2형식, 5형식 보호 자리도 아니지. 그럼 여기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그럼 뭐야? 부사겠지.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꾸미는지 보면 이게 뭘 꾸민다? PP를 꾸미잖아. 자, 니 내한테 종이 넘겨서 형용사, 부사의 밑줄이 나온 경우 형용사, 부사, 원리들 그림 그려는 거 있을 거야. 그거 한번 넘겨봐. 몇 번이야?
2번에 나오네. 2번 문제. 보여? 자, 부사가 하는 거 보면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부사가 부사 꾸미고 부사가 동사도 꾸미지만 한번 쭉 넘어가서 부사가 누구도 꾸며? 준동사도 꾸미다. 맞나? 한번 준동사는 어떤 거 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잖아. 과거분사. 그럼 이걸 이렇게 꾸민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부사가 과거분사, 준동사를 꾸미는 자리여서 completely가 정답이다. 요렇게 나오면 나오면 된단 말이야. 따라보자. 부사가 준동사도 꾸민다. 요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 완전히 눈이 묶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결국은 뭐에서부터 시작했어? 아무리 봐도 명사, 형용사 자리는 아니야. 그래서 부사 자리겠지. 그리고 부사 어떤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마지막 똑같지. 이거 뭐야? 접속사. 야, 접속사 뒤에 동사가 왜 나와? 이거는 뭐야? 접속사 다음에 ing도 나올 수 있고 과거 분사도 나오고 주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나? 그리고 니한테 뭘 물었어? 이 자리를 물었지. 이렇게. 이해돼? 분사구문 자리지. 선생님 그러면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생략돼. 내 이걸로 예를 들지 않았어? 이 단어로? asked.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는 분사구문 설명하면서 내가 이 동사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접속사가 원래는 생략한데 그냥 쓰고 싶대. 그럼 쓰면 돼. 알겠어? 그래서 그냥 썼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푸는 데는 접속사는 큰 의미는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분사구문 고르는 문제는 태 문제랑 똑같다. 의미와 구조로 보는데 의미는 주어를 가지고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면 된다. 구조는 뭐야?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 자, 얼마 안 남았다. 2분이면 끝나니까 조는 걸 조금만 뒤로 밀어. 알겠어? 채아가 앞에서 신호를 보내더라고. 쌤 저 졸려요 하더라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다 끝났어. 그럼 주어가 뭔데? 따라 쿤다. 쿤다는 뭐 했다? 말했지. 그가요. 마음의 눈으로 봤어. 개소리하고 있네. 텍스트하는 소리. 할 때 쿤다가 뭐 했어? 말했지. 쿤다를 뭐로? 요 앞으로 데려옵니다. 쿤다 아저씨가. 자, 그의 이상한 능력에 대해서 지가 질문하고 지가 얘기해. 미친놈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까 제 능력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질문 받았으니까 말할 거 아니야. 맞잖아.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고. 맞잖아. 그러면 쿤다 이 새끼 이상한 놈이네. 그리고 봐봐. 의미로 봐봐. 따라봐. 묻다. 뒤에 뭐야? 목적어도 없잖아. 전치사구라고 이렇게. 하면 질문 받으면서 웬 값치면 질문 받을 때 됐니? 요거는 해석도 중요하고 어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asked. 알겠어? 요거 고르는 거 고등학교 아이들 진짜 10명 중에 한두 명도 못한다. 요거 알겠니? 요거 꼭 기억하는 거. 분사구문 이해를 기억하는 걸 하도록 해. 알겠어? 자, 좀 쉬었다 가자. 오늘 일단은 9번까지만 한다.